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넥스틸 얘기하시면서 어떤 거? 넥스틸 예. 장중에서 이제 2번 풀리면 손절을 쳐라. 손절이 아니고 차익이죠. 그렇죠. 뒤도가지 저 말고 밑에 섰는데. 튀어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법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룰 적용인데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얘기냐면 하수는 기법을 찾아요. 그리고 지표를 만들려고 그래요. 중수는 종목을 찾아요. 최고수는 수급을 찾아요. 돈의 흐름을 찾아요. 시장 분위기를 본다는 거죠. 지금 분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보통은 장이 괜찮을 때는 3번 정도 풀려도 다시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 풀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풀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장 막판까지 상한가를 못 갔는데 시간 외에서 보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돈 써서 결국 그렇게 마감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약 보합도로 끝났으니까 그렇게 가능했던 스토리지 만약에 그게 아니고 장이 안 좋았다 했을 때는 주르륵 하고 이제 실망 매물 상한가 상따라는 게 있어요. 상한가 따라잡기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 들어온 애들이 보통 액수가 커요. 왜 상따에 불개미들이 들어오냐면 상한가를 들어가게 되면 다음날 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앉아서 그냥 버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돈 큰 트레이더들이죠. 개인 트레이더들이 그때 이제 밀어붙여서 올리는 수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못 올리면은 실망감 때문에 던지면 그 금액이 크니까 호가가 무너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개미들이 하면서 같이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쭉쭉쭉쭉 빠지는 거야. 그래서 막판에 한 10% 빠진 경우 굉장히 많아요. 힘이 못 버티니까. 그래서? 어제 휩소를 또 설명해 주셨거든요, 피디님이. 그래서 제 또 다른 선생님.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는 그렇더라 아닌 경우도 있어요. 라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시장 분위기랑도 많이 연관이 있는. 휩소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톱날이라는 뜻이죠. 톱날이 그쵸. 이렇게 생겼죠. 예.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를 해봤었어야 돼. 어디에 적용해야 돼? 어디에? 그러네. 자, 휩소라는 것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손절을 의도적으로 시키기 위한 자리예요. 밀어서 손절을 시켜놓고 다시 거기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물량 받아서 올리는 거. 그러니까 하단에서 지지라인에서 휩소가 생기는 거지. 상단에서는 휩소가 아니에요. 상단에서는 휩소가 아니고 그건 매물이에요.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네, 파악할 그렇죠. 때. 그래야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그럼 지금 이 시기에 주식가로서의 생각은? 주식으로서의 생각은 일단은 포지션을 줄이고 3월 달에는 이런 관세 특징주와 정치 테마를 봐야 되는 게 맞고 정치. 4월부터는 돌아설 수 있어요. 왜? 3, 4월에 대부분에 대한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타겟으로 잡고 있는 관세가 거의 종료가 된 시점인데 다 종료가 아니고 핵심 국가에 대한 종료가 끝나면 나머지 타국가들은 이미 전략을 짜놓고 대응을 할 거거든. 얘네 이렇게 했구나. 쟤네 저렇게 했구나. 우린 이렇게 해보자고 이미 전략이 짜져버리거든. A플랜을 먼저 하니까. 이미 맞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물도 준비를 하겠지. 덜 맞으려고. 그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증시에서 큰 타격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거꾸로. 불확실성에 대한 완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 가스, LNG를 또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미일 공동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야 한미일 그냥 업종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원하는 바를 좀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스 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조선에 대한 부분, 조선 기자재 포함한 부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혜주가 될 수 있겠고 수혜 업종이 될 수 있겠지. 그치. 철강도 맞아요. 왜냐면은 중국 때리기 들어가면 또 철강 반사이. 근데 매번 말씀드리죠. 알루미늄, 구리 이런 부분들,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 왜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있어서 원자재가 중요한 거를 깨달았어요. 자,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고 떡상하는 키워드는 딱 2개예요. 첫 번째, 드론 방산이에요. 드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줬어요. 그치. 드론은 곧 로봇이고 로봇은 곧 인공지능이다. 맞아. 그래서 올라간 거지. 자, 그게 첫 번째 요소. 두 번째는 뭐냐면 원자재의 힘. 가스, 기름, 히토류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AI에 대한 부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미 장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부분은 자기네들도 갖고 있지만 걔네가 뭐 기름이 없어 뭐가 없어 다 있잖아. 그치. 근데도 자꾸 남의 것을
탐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건 자기 거고 우린 이거를 더 필요해. 우리는 비축해 놓을 거야, 이런 전략이죠. 아니 아침에 피디님이 업데이팅을 해주셨어요. 그 젤렌스키가 두 손 두 발 들었다고.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죠. 근데 왜 버텼을까요? 더 좋은 조건에 할 수 있었잖아. 어떻게 보면 더 순한 느낌으로. 왜 버텼지? 순한 느낌? 뭘 얻으려고? 쇼잉이죠. 대통령으로서의 입지가 있다면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고 난 최선을 다했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걔가 왜 맨날 추리닝 입고 다녀요? 양복 안 입고. 왜 그럴까요? 그치.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대통령은 메이킹이에요. 그치, 이미지를. 이미지 메이킹. 나 정치적 발언할 뻔했어. 이거 지휘에 잘 참았다.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원자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 업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방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때리면서 얘네가 유럽 쪽에서 1112조인가 이렇게 해서 유럽 연합에서 뭐 한대. 할까요? 걔는 못해요. 왜요? 오합지졸인데 뭐를 해? 안 합쳐주니까? 안 합쳐져요. 못해요. 네가 더 내 이거 할 거야, 아마. 그걸로 살 수 있겠구나. 네가 몇 프로 부담해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거기서 걔네가 왜 그런 계산을 하냐면, 어차피 트럼프가 5% GDP의 5% 갖고 간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차출을 해서 모아 보니까 그 금액이 뭐였는데 이게 GDP 대비 1.5%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더 유리하겠다라는 계산을 한 건데 그건 악수를 둔 거예요. 오히려 미국한테 더 맞아야 돼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면서 방위비에 대한 증산을 해야 되는데 방위비가 그럼 우리나라한테는 당연히 수출국까지, 우리는 방산에 대한 수출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을,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좀 나오는 거지. 왜?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지 종전 상태가 아니에요. 맞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무기를 생산해내는 나라예요. 가장 빨리. 대단하다. 그리고 첨단 기술력까지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방산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아니 그래서 어제 되게 어려운 장이었잖아요. 피디님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장이었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냥 그 골뱅이 이모티콘 알죠? 막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어제 제가 이모티콘.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끼어들 장이 아니다. 이거는 감히 내가 깜짝되면 안 된다. 이거는 경험이건 뭐고 일단 가만히 있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사실상 저는 나를 현명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너무 정신이 없던데, 그럼에도 방산이랑 LNG 잘 갔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가 거기서 다다다닥 얘기했잖아. 그러니까요. 오늘은 혹시 어떻게? 오늘요? 네, 저 같은 이렇게 쪼였던 정신 잘 차리고 할 수 있나? 어제랑 똑같아요. 안 돼! 진짜요? 쪼랩들 안 하는 게 낫나? 아니, 하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 남이 할 테니까. 나도 전문가님이었으면 한다 그랬어.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때로는 자리를 안 주고 가는 경우도 있고 자리를 주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매번 얘기하지만 제가 만약에 방송을 안 하고 혼자 했으면은 자리 안 주면 저 그대로 갖다 올려 쳐버리거든. 무슨 얘기냐면 타점을 놓고 기다리는데 오다가 꺾어버리잖아. 난 따라가, 내 성격에. 난 따라가. 왜냐면 거기 변곡점이니까. 그래, 그게 보이니까, 그죠? 따라가지.